안녕하세요. 사정없이 좋은 그림쟁이 김수영 배호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니들이 배호를 알아. 열 번째 드디어 마지막 회가 다가왔습니다. 배호님에 대한 이야기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10번째입니다. 이 아름다운 사나이 배호와 김수영 어울리죠? 니들이 배호를 알아 10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사정없이 좋은 그림쟁이 김수영 인사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배호 아세요? 10번째입니다. 들어주세요. 멋있어요 확실히. 그죠? 참 잘생겼잖아요. 아 세련됐어요. 이거 포즈가 이거 할리우드급 아닙니까? 역대급. 요즘에 유행하는 역대급. 이 50년 전의 가수가 이렇게 멋있는다는 거는 좀 실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대단히 잘생겼어요. 저도 생겼다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봐주세요. 겸손 모드로 나가겠습니다. 배우가 1942년 4월 24일 중국의 산동성 도시 제남에서 태어나서 1971년 11월 7일 운명하시기까지 짧고 굵게 살다 가신 29년의 세월 200여 곡을 남겨놓고 그의 불멸의 곡은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에 아니 전 글로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배호를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젊은 애들한테 보기 위해서 니들이 배호를 알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10번째인데 오늘은 이제 그 에피소드 피나레를 장식하는 그런 말 위주로 하겠습니다. 배호는 역시 아까 거듭 얘기하지만 짧고 굵게 살다 가고 세련되고 음악성이 대단한 가수였습니다. 가장 듣기 좋은 노래는 저음, 중음, 고음이 적절히 배합되어 있는 자연스러운 노래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배호입니다. 배호의 노래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은 너무나 듣기 편한 잘 조절된 음색의 완벽한 조화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묵직한 저음의 베이스에 라인을 바탕으로 부드러운 중음과 날카로운 고음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적절히 구사하여 듣는 이를 항상 깊은 감동의 전율을 느끼게 만듭니다. 마치 더블 베이스와 첼로와 바이올린이 앙상블을 이루며 삼중주를 하는 듯 한 사람의 목소리를 공전하며 대기를 떠다니는 음과 음같이 물론 몸 상태가 좋지 않았을 때는 사회자의 몸에 의지하여 후배인 배호를 몹시 아꼈던 위끼리 같은 선배 가수들이 휘청거리며 자기 몸을 못 가누는 배호를 뒤에서 잡아주어 노래를 미치게 한 경우도 있었으며 광주 공연 때는 이대성 사회자 등에 업혀 노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참 대단한 가수예요. 대단한 가수가 마지막 그 불꽃을 사회자의 등에 업혀서 라이브로 공연했던 하지 않으면 안 됐었던 그 참 드라마틱한 그 비극의 시츄에이션 지금 생각해봐도 참 눈물이 앞을 가리고 가슴이 아픕니다. 출연한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격하였고 병든 모습에 그의 애처로운 모습에 아낌없는 박수와 더욱 감동하고 열광하였다. 그래서 그가 출연한다는 쇼에 온 관객들은 항상 아프다던 그가 정말 출연할지 못 나올지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서로 내기할 정도로 그의 공연은 그 지역의 팬들의 큰 화제였다. 71년 말 서울 시내 극장쇼 공익 출연이 나훈아에 이어 2위일 정도로 인기 유지와 병든 몸을 치료하기 위한 고액의 병원비와 약값을 조달하기 위해 미아리 세일극장, 종암극장, 수유극장, 성남극장, 연흥극장, 불광극장 등 변두리 극장쇼라는 쇼는 다 출연하여 마지막 출연 피치를 올렸고 막대한 병원 치료비와 약값과 어머님과 여동생을 편히 부양할 집을 구하기 위하여 돈을 벌기 위해 몸을 혹사할 때도 혹사
자신의 죽음을 재촉한 것이다. 중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극장 무대를 뛰어야만 했으며 무리하면 병세는 더욱 악화되는 정말 눈물겨운 악순환의 연속의 고통을 겪다가 여전했다. 저는요, 배우님 직접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뚱뚱 고등학교 다닐 때 서대문에 있는 동양극장이라고 있었습니다. 적시자병원 화장실에 가서 교복을 사복으로 갈아입고 그 앞에 서대문하고 강화문을 넘어가는 그 비탈길에 동양극장이라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신파극이 많이 했던 일제시대 때부터 있던 아주 유명한 극장인데 거기서 야간표를 아르바이트 하던 돈으로 다 사가지고 15원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했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대체가 그냥 앉을 자리도 없어요. 거기는 좌석표가 없으니까. 재개봉관이거든요. 거기가 개봉관은 국제극장, 스카라극장, 아카데미극장 이런 게 있었는데 재개봉관이었기 때문에 좌석이 없어요. 무조건 막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배우를 보려고 너나 할 것 없이 다 앞으로 몰려가니까 무대 진행 담당하던 분이 긴 대나무를 어디서 가져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무대 위에서 대나무를 가지고 막 이렇게 건들 앉아 임마 앉아 너들 안 앉아. 세상에 돈 내고 들어갔는데도 글쎄 그렇게 푸대접을 하면서도 배우를 보려고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마지막 입세를 봤는데 뭐라 그럴까 온몸에 전율을 느껴지고요. 소름이 막개쳐요. 저런 상태에서 저런 노래를 하시다니 참 너무 안타깝다. 그런데 그 유명한 배우를 내가 직접 보다니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러면서도 참 안타까워가지고 그 공연을 보면서 나오면서 참 인생은 짧고 그런데 어떻게 저런 상태에서 노래를 하실까 의아했어요. 저는 사실 배우님의 그 깊은 사연은 잘 모르고 그랬듯이 지금도 그게 아마 흑백 영화 오래된 거 비오는 것처럼 떨어지는 것처럼 제 가슴 속에 제 아련한 추억 속에 배우님의 모습이 살아 있습니다. 구부정해가지고 몸 자세가 올바르지 않으면서도 공연을 위해 나와서 열창하던 그 모습 저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종로에 있는 종로 예식장이라고 있었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아마 안국동에서 인사동으로 넘어가는 그 길인데요. 거기에 종로 예식장이라고 있는데 동화방송에서 공개방송을 한다고 해서 갔는데 배우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입장을 못했어요.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문을 닫고 짱거버리고 그러는 바람에 그냥 가방 들고 돌아서서 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배우를 진짜로 본 게 그겁니다. 이어서 배우 이야기. 배우는 자기 아버지 뻘 나이에 김정구, 남인수, 백년설 등 당대 최고 가수들의 대표곡 눈물 젖은 두만강, 황성예토, 나그네 서름, 남원의 애수, 꿈꾸는 백마강 등을 자신의 현대적인 창법, 노래의 형식과 내용을 완전히 분해해서 정통성의 뿌리를 두면서도 새롭게 창조하는 입체적이며 극대화된 감정 표현의 창법과 절절한 심금을 울리는 표현력으로 완벽히 소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미처 표현 못한 반만년 한국인의 한과 혼의 정서와 예술의 풍미의 멋, 역사의 슬픔의 강을 건너게 해주는 나룻배 같은 핵심을 고도의 예술적인 작품으로 승화시켰습니다. 비록 숫자적으로 10곡도 안 되는 흘러간 옛노래를 취입하였지만 그 곡들은 모두 한국 가요사의 대표하는 명곡 중 명곡들이고 흘러간 주옥의 노래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도 배우가 불렀던 완성의 수준을 능가하는 고사하고 근접할 수 있는 가수가 없다라는 것이 대다수의 한국 가요 전문가들과 가요 매니아들의 하나같은 평입니다. 이것은 정영교 씨가 쓴 배우 약전에서 빌어온 글인데요. 배우님에 관한 칭찬은 체계적으로 학술적으로 여러 사람이 글을 쓰고 했지만 정영교 씨도 그에 못지않은 최고의 찬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안타깝지만 배호님의 사모하는 팬들의 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여중생이 쓴 배호한테 온 편지인데요. 배호 오빠님께 처음 뵙겠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추운 날씨에 건강은 회복되셨는지 무엇보다 궁금하군요. 오빠, 시골에 있는 상인은 오빠의 아주 열렬한 팬입니다. 오빠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 미약한 글을 올리게 됨을 진심으로 기쁩니다. 방금 라디오에서 오빠의 흐느끼는 목소리로 KBS 9시 30분 전파로 추억의 백마강을 듣고 몇 번 망설이던 끝에 이제서 들었습니다. 저에 대한 욕망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부탁이에요. 이 소녀의 가슴에 한 가닥의 기대를 주세요. 비웃지 말아주세요. 그런 쓰디쓴 웃음을 미워요. 집에서 생활하기가 힘들군요. 오빠 꼭 사연 주세요. 네, 저희 오빠가 되어주신다면 다음에 자세한 사연 드리겠습니다. 꿈이 많은 소녀의 부푼 가슴이죠. 오빠 하루빨리 건강히 회복되시길 빌겠습니다. 자, 배호님에 대한 팬들의 여러 같은 편지가 하루에 50통화 내지 70통화가 왔답니다. 그런데 배호님은 이렇게 뚱뚱 부은 모습으로 이런 녹음기 옆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배상태님이 이 청량리에 있는 작은 단칸방에 가서 배호에게 돌아가는 삼각지 노래를 한번 들려주고 부르고 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참 안타깝죠. 자, 배호의 명칭 이 수식어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왕 배호, 불멸의 가수 배호, 위대한 가수 배호, 한국 트로트의 별, 매혹의 저음 가수,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가수. 이렇게 배호님은 위대한 가수지만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주옥 같은 200여 곡은 아직도 살아 숨쉬지만 그는 갔습니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 주려 밟고 김소월의 시처럼 가셨습니다. 여기서 천상병 시인의 그 유명한 시 아시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다. 인생을 소풍으로 생각한다면 29년의 소풍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천상병 씨가 자신도 호련히 떠나면서 아내에게 남겨준 것도 없고 집도 없고 자식도 없고 벌어놓은 돈도 없고 갔지만 같은 예술인으로서 배호님의 마지막은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우리 지구상에 살다 가선 모든 인간들이 사라집니다. 이슬처럼 아니면 바람처럼 그 사라지면서 했던 말 유언을 명사들의 유언 몇 가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충이라는 조선 중기의 문신입니다. 부귀영화에 마음 팔지 마라. 얻으려고 아등바등 애쓸 것도 지키려고 억지 부릴 것도 없다. 절로 오는 것은 받되 옳은 것만 가려서 받아야 한다. 권시 조선 중기의 학자입니다. 아들에게 젊어 노력하지 않으면 무정한 세월 앞에 안타까운 탄식만 남는다. 인생을 빈대에 싣지 마라. 큰 뜻을 품어 그 길로 매진하라. 또 법정 스님은 또 어떻게 얘기하는가요? 수위는 절대 만들지 말고 내가 입던 옷을 입혀서 태워달라. 타고 남은 채는 봄마다 나에게 아름다운 꽃 공양을 바치던 오두막 뜰의 철쭉나무 아래 뿌려달라. 살다 가는 것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명사들의 참 마지막 말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스트리아 작곡가 하이든 기운을 내라 내 얘들아. 최명희 소설가 아름답던 세상 잘 살다 갑니다. 조지 자크 당통 감사합니다. 칼 마르크스
유언이란 살아서 할 말이 별로 없었던 좀 바보 같은 사람들이 위한 것 같네. 클로드 앙리 드 생시몽, 위대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열광해야 한다. 코로, 이 사람 화가입니다. 저도 화가죠. 사후 세계에 그림이 있었으면 좋겠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컬러풀하게 아름답게 내 마음속에 있는 그림을 저 세상에서도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배우님도 저 세상에서 아름다운 명곡을 계속 부르고 있겠죠. 저는 서양에서 유명한 작가나 아주 위대한 성인들은 성자를 붙입니다. 영어에서 세인트, 불어에서는 생, 그 다음에 성, 우리나라에서 성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세인트 헬레나, 세인트 산타크로스, 산타라는 것도 성이라는 뜻입니다. 존경하고 위대하고 아름답게 살다 간 사람을 성자를 붙입니다. 저는 배우님에게 성배호라고 붙이고 싶습니다. 세인트 배호, 성배호, 산타 배호. 왜? 아름답게 살고 짧고 굵게 멋지게 살다 갔으니까. 배호님의 모습 경기도 장흥 신세계공원묘원에 가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자주 갔습니다. 11월 7일을 기해가지고 11월 5일 해서 일요일이 끼면은 그때 가가지고 배우님을 만나보고 배우님에 대한 묵념을 올리고 또 영성을 빌고 영복을 빌었습니다. 제가 배우님에 관한 가장 내세운 업적 중에 하나 2009년 8월 29일 지하철 4호선에 배우 만남의 광장을 세웠습니다. 이게 돌아가는 삼각지 노랫말 작품입니다. 이게 아직도 있습니다. 지하철 4호선 지나갈 때 잠깐 내려서 배우님 만남의 광장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분은 배상태 씨죠. 배우님을 가장 잘 보살피고 형처럼 키워주셨던 돌아가는 삼각지 안개 낀 장충당 공원의 작곡가 배상태 씨. 이분을 제가 한 8번 만난 것 같습니다. 지금 병환 중이라 빠른 쾌차를 빌겠습니다. 배우님의 노래를 한지에다 일일이 제목을 적어가지고 우리 팬들이 묘지에서 한 바퀴 돌고 배우 노래를 하면서 이렇게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배우님의 참 가장 안타까운 소식, 총각으로 돌아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2014년 11월 5일 신세계공원묘원에서 제가 영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 전에 2002년 5월 배우 사망 30년 만에 회갑잔치를 치러드렸죠. 저는 배우님에 관한 가장 많은 참 애정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물론 배우 팬들 중에 많죠. 배우님이 이렇게 가셨죠. 1971년 11월 11일 낮 12시 광화문 한국예천광장에서 배우 장례식의 모습입니다. 지금이 한창 여름 겨울철입니다. 이거 보세요. 해운대에서 1971년 8월 운명하시기 한 석 달 전에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공연을 마치고서 이미자와 함께 공연장에서 나오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때도 여름인데도 하얀 상의에다가 멋있는 바지에다가 참 멋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이제 니들이 배우를 알아 10번째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 한번 보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 할리우드급, 역대급. 배우님은 영원한 우리들의 우상이고 신입니다. 성 배우, 세인트 배우 잘 있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니들이 배우를 알아 10번째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배우님에 관한 행사와 기념될 만한 많은 일들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배우광 잊지 말고 여러분도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제가 흘러간 가요에 대한 이야기,
한국 가요 100년사를 이렇게 토크쇼로 만들 예정입니다. 여러분 계속 지켜봐 주시고 배호TV 사랑해 주시고 배호강 사랑해 주시고 배호 사랑해 주십시오. 니들이 배호를 알아 10번째 끝. 바이바이.